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또다시 중동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란은 이번 공습에 미국이 가담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휴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미국 대선은 다가오는데 이 중동 분쟁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예상이 아무도 모르겠죠. 예상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돌아가는 흐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약간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가지고 이 지금 있으니까 네. 약간 좀 쉬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란에다가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를 해두고 이란이 지금 약간 몸을 사리는 느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와서 뭐 방산주들의 실적도 좋았지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인해서 더 많이 오른 경향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산주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휴전 가능성이지 진짜로 휴전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공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미국 대선 상관없이 그냥 뭐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뭐 휴전에 대한 의미를 살짝 내포를 하긴 했지만 갑자기 이란이 기분 나빠가지고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방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고 사실 지금 그 방한을 하면서 이제 뭐 K2 전차라던가 K9 자주포 쪽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폴란드 쪽이랑 해가지고 사실 지난주에 폴란드에서 드론 얘기를 했거든요. 무인 드론 해갖고 무인 드론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또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외국과의 그런 정세 속에서 이제 과연 이번 주에 이제 폴란드 대통령 가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뭐 사실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산주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 내가 신규로 접근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좀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상에 특히나 또 드론과 관련해서도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시점에서 휴전 얘기가 나온다고 하시면서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비중을 조금 많이 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된다.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러우 전쟁까지도 종식으로 조금 방향을 잡게 된다. 이러면 우리는 어디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재건 쪽일까요? 이제 종전이 되면은 아무래도 재건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국제 유가가 4%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전쟁이 끝나려고 하는 거냐, 네. 휴전인 거냐, 아니면은 이게 또 다시 재점화 될 것이냐 이거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 뉴스에 정말 엄청나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우세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려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 재건 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휴전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국제유가도 또 내려갔기 때문에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진짜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종식 쪽으로 가게 된다면 재건 쪽이 아무래도 튀어오르지 않을까라고 보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에 4680 배터리를 납품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이 배터리 모듈을 생산한다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까지 호재를 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욱더 캐파를 조금 키워나가려고 움직임을 보이는구나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까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의 업황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업황이 회복하고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것도 관련 기업들입니다. 근데 네. 지금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요. 최근에 GM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이 순이익이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 선언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로보택시 실망에 대한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금 또 ESS라던가 이런 쪽에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로만 주가가 오르기엔 좀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ESS라던가 로보택시 이러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더 좀 침체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기업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행보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기업에서 이렇게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과연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저런 행보는 이제 그거거든요. 원래 리튬이라던가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해 들어가는 원료들 있죠. 그런 희귀금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사실 원래 포스코홀딩스의 저런 리튬 광산 이 모멘텀은 계속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이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좀 눌렸습니다만 이제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솔직히 2차 전지는 이제는 모아 가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뭐 기대감도 컸고 실망감도 컸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래요. 전기차의 산업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뭐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이라던가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은 다시 한번 튀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뭐 과거에 처음 기대감만큼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오늘 2차 전지의 날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참 웃긴 게 뭐냐면 하루는 2차 전지, 하루는 바이오, 맞아요. 하루는 반도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 반등이 뭐 연속적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이 원통형 배터리 이쪽을 좀 집중해서 만약에 내년부터 뭐 납품을 하고 수출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뭐 GM이라던가 글로벌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거예요.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만약에 고급 차를 한 대를 파는 거라, 그 다음에 뭐 중소형차를 10대를 파는 거야, 뭐가 더 마진이 높냐로 따져보면 저는 오히려 중소형차 10대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흔히 슈퍼카라고 불리는 뭐 람 땡땡, 그다음에 뭐 벤 땡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페라리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 대를 팔아서 거기에 어차피
2차 전지가 그 전기차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거 하나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오히려 중소형차, 저가 브랜드 10대 파는 게 셀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바로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 이제는 다시 한번 뭐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는 이제 정말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믿어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2차 전지 원료는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온 포스코 홀딩스의 소식들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테슬라와 관련해서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연속성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조금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증시에서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죠. 증시에서는 지금 굵직한 섹터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약간은 싸움 구경이 일어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티웨이항공 그리고 대명손호그룹의 지분 확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정말 계속해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저게 사실 지금 테마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보시면요. 영풍이랑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가 100만 원 넘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급등이 나왔고 사실 공개 매수가 자체가 85만 원 부근이었는데 뭐 사실 거기에 공개 매수가에 더해서 네. 지분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다, 더 확장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뭐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보면은 티웨이항공,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이슈가 있어요. 네.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고려아연이랑 영풍은 이제 사실 회사를 공동 창업주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가 회사가 나눠진 케이스입니다. 근데 사실 거의 형제 회사와 다름이 없는데 근데 사실 뭐 저쪽 경영권 분쟁은 공개 매수를 워낙 이제 강력하게 대놓고 얘기를 했고 법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티웨이항공이랑 다른 데는 좀 케이스가 달라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회사 안에서 형제 간의 그런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영풍과 고려아연과 한미사이언스와 케이스가 다른 거죠. 왜냐면 형과 동생이 누가 회사를 갖냐에 대한 싸움인 거고 지금 영풍이랑 고려아연은 기업 간의 그런 경영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고 티웨이항공이랑 손호는 또 다릅니다. 대명손호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공개 매수 안 한다 그랬어요. 공개 매수를 안 한다 그랬는데 약간 티웨이항공 지분을 공개 매수를 안 하는데 장내 매수를 하는 느낌이 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봤을 때는 공개 매수는 안 하는 거 알겠는데 장내 매수를 하는 거면은 지분을 가져오겠다는 소리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왜냐면 대명손호 시즌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대명손호가 뭐 하는 회사냐면 레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조트, 그렇죠. 숙박 사업 하잖아요. 근데 이 리조트 숙박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항공사와 제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런 저가형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만약에 내가 대명손호 대표면 저는 진짜 항공사를 인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항공편에다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광고를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경영권을 가져가면. 물론 뭐 중간에 걸쳐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더 광고하기가 수월해지고 그러면은 티웨이항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명손호 시즌의 호텔과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이라든가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명손호 시즌은 지금 저 저가항공을 인수를 해서 만약에 1대 주주가 됐을 때 되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형 비행기를 우리 보시면요. 뭐 진에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이미 다 주인들이 다 있어요. 네. 거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명손호 시즌은 티웨이항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저게 우리가 지분을 확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지금 변동성이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후속 타자가 저쪽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미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추가 시세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고려 아연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급등이 나올지는 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